안녕하세요. 오사사 채널입니다. 보통 유튜브 다른 채널들은 가치 투자에 대해 말하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라고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만 제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도박꾼이라고 비하하곤 합니다. 여기 생 차트만 보고 매매해서 600만원으로 하나 3천억이 넘는 수익을 찍은 20대 백수가 있습니다. 이게 3천억이든 100억이든 달러로 29,000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하나로는 3천억이 훌쩍 넘는 자산이고, 바이비트나 업비트에 또 자산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자산은 4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3천억이든 4천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600만원으로 시작해서 3천억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요. 원효띠라는 20대 청년입니다. 업비트에 632만원을 입금하고 비트맥스 거래소에 정산 내역을 캡처해서 올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조작할 수 없고요. 한 번씩 이렇게 업비트라든지 비트맥스 자기의 수익률, 정산 현황을 한 번씩 올리고 사라지고 있는 원효띠입니다. 이렇게 632만원으로 지금은 모든 자산을 합쳐 추정 자산이 4천억이 아까 넘는다고 말했는데요. 원효띠의 매매 비법 Q&A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A를 알아보기 전 지금 이 사진은 업비트에만 100억이 총 보유 자산으로 찍혀 있는 거를 인증한 사진이고요. 자, 지금부터 저와 같이 Q&A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Q&A를 보면 캔들 패턴 거래량 위주로 본다는데 거래량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원효띠는 설명하기 어렵다. 거래량 패턴은 현재 추세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시드 억 단위 전까지 한 번 거래에 재산 몇 배까지 레버리지를 당기셨습니까? 계속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체 자산 대비라면 평균적으로 3, 4배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엔 비중을 거기서 더 늘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 다시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레버리지를 쓰실 때 보통 10배에서 거의 시작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게는 20배, 그 이상으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원효띠 같은 수천억의 자산가는 평균 3배에서 4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고배율로 쓰지 마시고요. 3, 4배, 5배 이하로 레버리지 쓰는 거를 연습해서 투자에 대한 일단 감을 확실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돈 잃었을 때 멘탈 관리, 트레이딩 할 때 멘탈 관리 궁금합니다. 원효띠, 결국 예상한 방향대로 갈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버틸만 합니다. 결국 틀려서 손실이 크게 났을 때는 매일 하던 자산 계산을 미루는 등 큰 손실을 봤다는 현실을 직시하기까지 시간적 여유를 둡니다. 그동안 꾸준히 벌어왔으니 앞으로도 시간만 있으면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하루 매매 시간은 어떤가요? 2년 전에는 10시간 정도였는데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최근 3, 4시간으로 정도로 줄였습니다. 물론 차트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진입 타점 잡는 방법, 패턴 최대한 익혀둔 걸 바탕으로 자신 있는 자리에서만 합니다. 요즘은 시드가 커져서 물량 잡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진입하고 싶은 자리에서 1% 정도 일찍 잡는 편입니다. 코인 초보가 진입하기 위한 기본 공부의 시작점을 조언해주세요. 지표부터 하나씩 공부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은지, 오히려 보조 지표에 너무 빠지면 매매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트를 오래 보고 소액으로라도 시장 참여를 최대한 많이 하는 식으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효띠는 보조 지표를 보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오히려 자기만의 패턴을 차트를 많이 보면서 익힌 다음에 그걸 근거로 자신 있는 자리, 그리고 추세 추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조 지표에 너무 매몰되는 매매보다는 일단은 차트를 많이 눈으로 익히시고 자기 자신만의 자신 있는 패턴이 나온다거나 자리가 있다면 그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잦은 매매는 오히려 수수료에 대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깎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600만 시작할 때도 저배로 했는지, 아님 플라이트 챌린지 마냥 고배로 잡아서 불렸는데 잘 풀려서 이후에도 저배로 잡았는지. 초반에는 고배 스캘핑 위주로 했습니다. 현재는 자산이 커짐에 따라 현물 위주 스윙으로 바꿔가는 중입니다. 초반 시드 불림법 자세하게 가능하게 풀어주세요. 현물인지 선물인지 종목 선택 방법도 알려주세요. 6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비트, 알트 안 가리고 현물 단타주로 했으며, 그 이후에는 선물로 옮겨 전체 시드 5분의 1 정도를 10배 격리로 했습니다. 종목은 90% 이상 비트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의 꿀팁은
전체 시드가 있다면 20%의 정도로 10배 격리로 베팅했다는 것입니다. 거래소 화면에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쟤는 지금 84달러를 넣어놨는데요. 여기서 20% 이렇게 베팅 금액을 20% 시드 5분의 1로 세팅을 해두시고요. 교차와 격리 모드에서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를 했고 롱으로 갈지 숏으로 갈지 정한 다음에 레버리지를 10배로 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겠지만 원유띠는 따로 청산 가격 그리고 따로 손절 가격을 설정하지 않고 이 10배 시드 20%가 청산이 나면 그걸로 그냥 손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옛날 초보 시절에 스캘핑 치실 때 구체적인 빤스런 기준이 있나요? 방금 제가 말했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8년 초중반에는 따로 손절 기준이라고 보다는 전체 시드 5분의 1 정도를 10배 격리로 했습니다. 따라서 청산이 많이 발생했으며 청산이 곧 손절 기준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5분의 1 정도 베팅 금액이 청산당하면 그게 바로 손절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익절을 했는데 더 올라버려서 그만큼 돈을 날렸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적이 없으려나? 매우 자주 들어서 어느 정도 상세하기 위해 전체 시드의 절반 정도는 현물로 계속 들고 있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처음 10억달이 찍었을 때 바로 어느 정도 출금했나요? 아니면 과감하게 더 굴렸나요? 수익 나는 족족 전체 수익의 20% 정도 출금함. 아무리 10번 수익률이 좋아도 계속 복리로 전체 시드를 투자한다면 한 번에 청산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20% 정도는 출금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원유띠 4천억 자산가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앞으로 이런 꿀팁 제가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매 기준은 뭔가요? 리스크 관리 플러스 포모 참기 같습니다. 아무리 리스크 관리를 평소에 잘해도 포모에 휩쓸리면 바로 깨지게 되더군요. 포모라는 거는 다들 아시죠? 올라갈 때 상승장에 사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거랑 숏치고 싶은 마음에 뇌동매매, 올라가는 차트를 보며 나도 수익 내고 싶은 마음에 따라 들어가는 뇌동매매, 수천억 트레이더는 포모를 참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포모에 휩쓸려서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항상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냉철하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SI 다이버전스만 보고 저는 두세 배 매매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RSI 기반으로 매매했다가 크게 데인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추천하긴 힘들지만 수개월에 걸쳐 매매를 많이 해보고 적절한 승률과 손익비가 나온다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차트만 하루 10시간씩 보면 원유띠처럼 될 수 있다고 보나요?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 알려줄 수 있는지, 어떤 분야나 그렇듯이 이 분야도 참여자들의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방법은 시장에 최대한 많이 참여해보고 살아남으면서 고인물화되는 것이 제일 보편적으로 통합니다. 거래량만 보거나 캔들만 보기보다는 꼭 병행해서 보는 것, 최대한 많이 보고 패턴을 익혀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쨌든 짬밥이 있어야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캔들 보고 거래하신다 하셨는데 캔들 패턴 같은 걸 공부하셨나요? 공부하셨다면 시중에 흔히 있는 망치형, 도지 이런 걸 외우신 건가요? 아니면 자신만의 캔들 패턴이 따로 있나요? 엘리엇 파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따로 참고한 매체는 없고 매매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엘리엇 파동은 어려워서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제가 주변에 매매 잘하는 사람들은 엘리엇 파동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거래량과 캔들 위주로 많이 보고 볼린저 밴드 정도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매매법을 완벽하게 정립했다고 느끼신 지가 얼마나 걸리셨나요? 아직도 완벽히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트렌드가 그때그때 바뀌어서 하나의 정립된 매매법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물 장기 홀드는 안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선물 포지션을 2주 이상 들고 있는 경우는 한 배 숏을 제외한다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배 숏은 아마 펀딩 피 먹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선물에서의 존버는 나락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한번 포지션을 잘 잡아서 예전에 시바코인, 알트코인으로 150만원 정도를 베팅한 적이 있었는데 수익이 거의 600%, 800%까지 났었는데 결국 존버하다가 400%인가 300% 정도에 익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차트든 계속 올라가는 차트 없고 계속 내려가는 차트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시드 저항을 느껴보신 적 있는지, 있으셨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3천만원대, 50억대, 90억대에서 느꼈는데 평소와 다르게 매매하면 오히려 꼬이니 하던 대로 매매하고 정 마음에 걸리면 화폐 표시 단위를 바꿔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거래소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화폐 단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의 보통 저희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표시하는데 여기서 엔화로 표시한다거나, 엔화로 표시하면 아마 우리나라 자산이랑 거의 지금 환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치할 겁니다. 그리고 뭐 유로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폐 단위를 바꿔서 숫자를 다르게 보이게끔 하라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볼 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은 안 하고 오로지 차트만 보시나요? 차트 켜놓고 유튜브나 게임 같은 건 창모드로 합니다. 그러다 중요한 자리다 싶을 땐 다 끄고 집중합니다. 윗꼬리를 어느 정도 가진 캔들이 나란히 늘어설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윗꼬리 있는 나란한 캔들 이후 의미 있는 하락분이 발생할 때 그 하락분이 시장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 상승 하락을 봅니다. 만약 시장이 윗꼬리만큼 시세를 회복하는 힘이 있으면 이후 큰 상승을, 없으면 큰 하락을 봅니다. 평소에는 저도 쓰신 내용과 비슷하게 봅니다만 너무 작은 봉 등을 팁싸고 많게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1분봉이나 3분봉, 5분봉, 15분봉 같은 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원효띠의 Q&A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원효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도 12월에 업비트에 632만원을 입금했고 마지막으로 21년 2월에 632억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8월에는 234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바이낸스와 업비트 현금 주식으로 분산 투자한 돈이 4천억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 2022년도 하락장에 조금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원효띠의 자산이 얼마나 불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하락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상승에만 베팅하는 업비트나 빗썸 이런 국내 거래소에서만 의지를 한다면 트레이더로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OKX 거래소는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호가창을 보시면 업비트와 다르게 비트가 개수가 뭐 최소 2개 이상 호가창에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렇듯 매수 매도 체결이 엄청 잘 되는 파생상품 거래 대금만 순위 3개에서 2, 3위 하는 거래소이고요. 그리고 현물 거래도 가능하고 현물을 하방에 베팅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업비트를 굳이 사용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숙지해 놓으신다면 저배로 상승장 때 2배, 3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하락에는 하락 추세에 맞는 숏배팅으로 자산을 해칭하거나 더 불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OKX 거래소를 타 거래소와 다르게 자산 준비금이 100%를 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입하셔서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베팅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OKX를 수수료 최대 할인을 받고 가입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이나 더보기 설명란에 제가 링크 남겨 놓을 테니 가입하셔서 수수료 혜택 받으시고요.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가입과 거래소, 인터페이스 등 설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